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기, 김신혜 교수님 국제경제학 챕터 2장의 1절 교환의 본질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35페이지 소비자의 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 첫 번째 줄 보시면 35페이지. 자, 우리의 관심사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오케이, 소비자가 주인공인데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소비를 할 것인가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지. 재화의 가격이나 그리고 예산선 그리고 효용함수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목적식과 제약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x 한다고 할게요. maximization 하는 효용함수 x제랑 y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소득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샀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샀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예산선과 그리고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의 상품 묶음에 대한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가 X가 되고요. 여기가 Y의 소비량이 되고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득 가지고 Y의 가격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 가지고 X의 가격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표현하면 PY분의 PX, 뭐 마이너스 붙여도 되는데 마이너스 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때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선 밖에 있는 점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것은 선택 불가. 오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산선 안에서 또는 선상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B점이 있고요. 이렇게 A점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B점을 선택할 때보다 A점을 선택할 때가 당연히 효용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A점의 효용 극대화 선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A와 B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A가 효용이 높죠? 여기서 이제 더 밖으로 갈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이 선택의 결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A점의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식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A점의 특성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MRS XY랑 예산선의 기울기 PY분의 PX가 같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바로 밑에 한번 설명을 보시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S라 그러고 얘가 예산선의 기울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무차별 곡선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고요. PY분의 PX는 예산선의 기울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이게 MRS가 뭐야? PY분의 PX 나타내는 거잖아. 그걸 한번 더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자,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쓰면 XJ에 대한 한계 효용을 Y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 효용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교환 비율. 우리 책에 거기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선의 기울기 요거 예산선은 PY분의 PX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나타내고 가격의 교환 비율이잖아. 이거는 객관적인 교환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교환 비율과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 같아질 때가 우리가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B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A점일 때고요. 자, 여기 B점일 때는 지금 두 개가 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표현을 하면 B점일 때 한번 볼게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쓰면 MRS가 XY가 미리 여기다 써볼게요. X에 대한 교환 비율, Y에 대한 한계 효용, 요거의 비율이 되는 것이고,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잖아요. 어떻게 돼?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MRS가 더 큰 그런 상황이 성립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책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지고 1원당 해가지고 단위 화폐의 한계 효용 이렇게 나타내는데, 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이걸로 바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X제를 우리가 소비해서 얻게 되는 한계 효용의 비율, 그러니까 분자에 초점 맞추세요. X제의 약간 편익이라고 보시면 X제에 대한 비용이야. Y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경우는 X제가 훨씬 더 좋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X제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Y제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이 과정을 선택하게 되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 소비를 여기서 증가시키고 Y제를 감소시키면 이렇게 가는 거야. 예산선을 따라서. 그래서 A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효용이 증가하는 거지. 요거 같아질 때까지 효용은 증가하다가 더 이상 효용이 증가할 수 없으면 그때 스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A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잘 설명이 돼 있죠. 37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B점과 같은 경우에는 X제 구입으로 얻는 단위 화폐의 한계 효용이 Y제 구입으로 얻는 단위당 화폐의 한계 효용보다 큽니다. 그래서 X제 소비에서 얻는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는 X 구입을 늘리고 Y제 구입을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소비점이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A점이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효용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더 가게 되면 오히려 효용이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 이상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최적 상태. 그러니까 A가 바로 효용 극대화 선택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산선 받고 무차별 곡선 받고 두 개를 결합해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 살펴봤는데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교환의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